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데리고 가고 싶은 한국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손흥민입니다. 유해가 왜 우리하고 손잡은 줄 아세요? 지금 우리 잠깐 정신줄 놓으면은요, 우리 큰일 납니다. 이 목표들이 다 그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석유를 팔 때 우리는 웃고 있는 나라가 되겠다. 조금 더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는 게 이게 미국과 또 사우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사우디와는 또 트럼프가 엄청 잘 지내요. 굉장히 잘 지냈죠. 이번에 사실 중동 순방의 최대의 승자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죠. 저 또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그 트럼프랑 빈 살만 왕세자가 어디 이렇게 레드카펫 지나갈 때 하얀 소복 입은 여자분들이 머리카락 이렇게 그건 저기 춤 UAE요. 아랍에미레이트였나? 네, 아랍에미레이트. 저 그 처음에 보고 네. 딥페이크 영상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게 환영. 누가 이거 저거 누가 합성한 거구나. 근데 그거 진짜예요? 네네네. 아랍에미레이트. 환영한. 어디 뭐 전통. 네네네. 좀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오해할 뻔했네. 그거는 아랍에미레이트. 네네. 다시 그러면 사우디 이야기를 할게요. 시리아 제재를 해제한 걸 놓고 빈살만 왕세자가 뭐 이거 기립박수를 쳤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 정도로 반길 만한 일이에요. 그럼요. 새로운 이제 재건이 되면 시장도 열리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사우디의 꿈은요, 시리아까지 포용해가지고 아랍색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순니파로. 예, 순니파라는 거 그리고 아랍이라는 거를 강조를 하는 거죠. 사실 많은 아랍 국가들이 이란에 가장 불편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니들은 아랍어를 쓰는 국가도 아닌데 니네 지금 우리 중동의 아랍 쪽에 가서 다 분탕질 치고 있다. 이라크도 그렇고 시리아도 그렇고 이란이 영향력을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시리아가 이란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를 일단 아무튼 이란의 영향력을 뗐다라는 것만으로도 아랍 국가들한테는 큰 소득이죠. 이란과의 손을 놓게 한 것만으로도 일단은 소득이고. 그러면은 그 미국이 시리아 제재를 그러면 해제한 게 사우디에게는 어떤 식으로 이게 좋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일단 주변 국가들이 안정이 되면 사우디가 경제 발전할 때 일단 위험하지가 않잖아. 아니 경제 발전한다도 주변이 계속 싸우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영내 안정에 대해서 중요하고, 지금 중동에 가고 있는 하나의 큰 그림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여러 가지로 이념을 두고 싸우기도 하고 생각에 따라서 싸우기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다 공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경제적인 협력이나 경제적인 경제 강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아랍 국가들끼리도 경제적 협력과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이제 완화된다. 네. 그리고 시리아라는 나라를 지도를 보시면 이 나라가 왜 중요한지 금방 합니다. 시리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마차의 린치핀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차의 린치핀이라는 게 그 마차 바퀴가 축을 꽂아주는 요 핀이잖아요. 네네네네. 예, 그 시리아, 맞습니다. 시리아가 중동의 린치핀이에요. 시리아가 흔들리면 전부 다 주변 국가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가 일단 안정이 돼야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국제사회라고 하는 쪽에서 시리아를 바라보는 눈은 정확하게 이거예요. 시리아 지금 정권 잡은 애들 안 좋은 거 알아. 걔네들 문제 있는 거 아는데 걔네들이 바뀌겠다고 그랬으니까 시간을 주고 한번 보자. 시간을 주고 천천히 바꿔오는 건 나쁘지 않겠느냐. 나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지켜보자는 거고, 아랍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리아를 맞아 품어줘야지. 품어줘야지 바뀔 수 있다고. 지정학적인 긴장감도 완화할 수 있고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도 있겠고 또 이란과의 손도 떼게 하는 거고 뭐 한 일거양득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 척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란과도 쉽게 말하면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살만 입장에서 보면 되게 좀 실용적으로. 2017년과는 달리 2023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가 줄기차고 얘기했던 것은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란과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이란은 같이 가고, 그러니까 이란과 같이 경제 발전을 하고, 이란에 낙후된 석유나 이런 에너지 시설에 사우디나 UAE가 투자를 해서 경제적으로 묶어놓으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바이든이 그거 못하게 했거든요. 이제 트럼프 때는 그거를 더 밀어붙일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아까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란의 핵 문제가 또 그러니까 핵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우디도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번에 핵 합의를 해야 된다. 이란에 가서 사우디 국방부 장관이 핵 해야 된다. 핵 협상 안 하면 이스라엘 공격할지도 모른다. 진짜 전쟁할지 모르니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이란을 설득하는 겁니다. 설득한다는 얘기는 그게 이란에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지역 영내 안정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란이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사우디가 우리가 도와줄게, 날 믿어라고 하면 이란은 그걸 덜컥 믿을 수 있을까요? 사우디가 이란에게요? 그러니까 이란이 사우디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은 사우디가 이란이 오만을 중재자로 두고 회의를 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만을 가장 믿기 때문에 오만을 둔 거죠.
사우디도 자기네들이 중재자 하겠다고, 러시아도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안 하고 오만만 했어요. 오만이 가장 믿을 나라겠죠. 또 하나가 그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미국산 뭐 AI 뭐 GPU도 엄청나게 산다, 뭐 수백조 원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까지 맺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와 미국은 동맹 국가는 아닙니다. 네. 예, 우리가 미국의 동맹 국가는 나토 동맹 국가 그리고 비나토 동맹국이 19개국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사우디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사우디와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사우디가 가장 큰 승자로 보는 거죠. 사우디는 급해요. 사우디도 석유 없는 세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에너지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가 지금 30%인데 갈수록 더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우디는 그동안 석유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데리고 가고 싶은 한국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예. 아, 축구 그냥 와서 흥행하게. 예, 그게 산업 다각화예요. 산업 다각화. 예, 그 산업 다각화하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그 동안에는 돈을 석유에서만 벌었잖아요. 네네네. 석유 아닌 데서 돈을 벌기 위해서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산업 다각화입니다. 저 호날두가 사우디에서 뛰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오면은 어떤 선수가 오면은 그만큼 또 인기가 올라가고 산업이 발전하잖아요. GDP만 올라가면 좋은 거죠. 어떻게든 GDP를 올리겠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그런 거를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전쟁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경제적인 협력, 경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한 거는 사실 미국이 그동안 사우디나 UAE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야, 니들 중국하고 놀지 마. 그런데 이들 국가들이 항상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아, 그러면 니네들이 좀 투자를 하던가. 미국 니네들은 투자도 하지도 않으면서 투자를 잘하는 중국하고 놀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 경제를 어떻게 하는 얘기냐. 근데 이번에는 그러한 갈증은 풀어줬다는 얘기죠. 미국이 적극적으로 사우디나 UAE 시장, 즉 아랍 시장에 들어와서 뭔가를 해보겠다. 예,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AI잖아요. AI가 미래 먹거리니까. 아, 진짜 이 중동 국가들의 AI에 대한 그 집념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그게 진심인가? 물론 사우디 입장에서 뭐 건축도 하고 뭐 네옴시티도 하고 뭐 리조트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스포츠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만 특히 사우디가 AI를 제대로 좀 할 수 있을까? 이게 물론 이제 하드웨어만 갖춘다고 되는 건 또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앞선 것 같잖아요. 우리요. 네, 우리도 사실 많이 뒤쳐. 굉장히 뭐든지 앞선 것 같잖아요. 네. 인공위성 하나예요. 예. UAE가 인공위성 사업을 하려고 여러 나라하고 적혀있는데 결국 우리나라하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 70%와 UAE 기술 30% 우리가 이전에 준 기술 인공위성을 성공했어요. 그럼 UAE가 왜 우리하고 손잡은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일본하고 하고 싶었어. 근데 일본하고 안 한 이유는요. 일본이 기술 이전을 안 해줘. 우리는 기술 이전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인공위성 다음에 UAE가 누구랑 손잡았냐면 나사랑 해. 그래서 우주 산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UAE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보다 인구가 더 적습니다. UAE도 하고요. 사우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잘못하면 우리 홀라당 베깁니다. 네, 이게 우리가 앞섰다고 지금 방심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 국가들의 특징은 돈만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돈이 있었으니까 돈 내서 뭐 다 사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현대자동차가 지금 사우디에 진출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미래를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일머니로 뭔가 그냥 수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초과학 기술까지 기술 이전까지 해가지고 해서 발전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우리 잠깐 정신줄 놓으면은요, 우리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랍 지역에서 그런 정신줄 놓은 나라들이 몇 나라 있었죠. 제일 처음에 쿠웨이트가 제일 잘 나갔었거든요. 근데 정신줄 잠깐 났거든요. 그러니까 바레인이 허브로 뛰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바레인이 금융의 중심지로 와가지고 바레인이 잘 나가다가 잠깐 정신줄 놓으니까 누가 있습니까? 두바이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두바이는 두바이도 그걸 알아요. 우리도 잠깐 정신줄 놓으면 우리도 다른 아랍 국가들이 우리를 대체할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두바이는 끊임없이 이노베이션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돼요. 예전처럼 우리가 얕볼 나라들이 아니에요. 이제 그들의 혁신을 대한민국이 배워야 된다. 네,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그들은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발전시키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그 기술 이전을 받아서 발전해 온 나라인데. 네. 우리가 기술 이전 발전해서 안 가르쳐주면 우리가 어떻게든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 나라들이 그래요. 제가 그 UAE에서 나사와 협력할 때 그 담당자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담당자가 외교부 차관이거든요.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때 인공위성 할 때. 근데 나사하고 할 때 일 가다가 막히잖아요. 그럼 보통 아랍 국가들이 그걸 사오거든요. 막히는 거를. 그냥 돈으로 사오고. 예. 근데 국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니들이 만들어라. 절대 돈으로 사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기술을 받아와라. 기술을 받든 뭐하든 니네들이 풀어라. 결국에는 UAE 기술자들이 풀었대요. 난제를. 우리나라가 막 70년대 80년대 했던 것처럼.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이공계가 지원도 떨어지고 의대 가야죠. 다 의대로 가고 그러니까 이거 큰 일이죠. 그래서 이공계 가서 이공계 기술 가진 사람들을 우대를 해서 다시 과학 이국을 가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중동 국가가 AI 한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의 이제 선입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되겠어? 라고 하는데 저는 무서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방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저는 솔직히 무섭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방심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손흥민을 데려가는 것도 호날두 데려가서 포르투갈 사람들, 유럽 사람들 호날두 보러 오세요. 네. 손흥민이 가면 한국 사람들 오겠죠. 이제 사우디에 관광 오세요. 네. 이게 되는 거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토트넘 좋아서 응원합니까? 손흥민 때문에 응원하죠. 그 얘기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토트넘을 응원하는 게 아니다. 왜 토트넘을 왜 응원합니까? 우리가 욕하고 있죠. 손흥민을 응원하죠.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사우디 알 무슨 구단 가면 거기를 이제 응원하죠.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 가서 이제 비행기라도 가고 그러면 사우디는 그거 어디가 관광 산업이 발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뭐 중국 가는 것만큼이나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볼 텐데 그건 너무나 마이너한 생각이고. 그렇죠. 크게 봤을 때는 돈 많이 주잖아요. 크게 봤을 때는 사우디가 그걸로 인해서 석유를 탈피한 경제 구도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지금 국가들이 전부 다 석유 없는 세상을 얘기를 하니까 석유로 팔아서 먹고 살던 나라한테는 이건 심각하죠. 그렇잖아요. 2009년에 UAE의 왕세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왕이요. 네네네. 2050년이면 우리가 마지막 석유 수출배를 보낼 텐데 그때 우리 UAE는 웃고 있을까 울고 우리는 웃고 있을 거다 그랬어요. 이 목표들이 다 그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석유를 팔 때 우리는 웃고 있는 나라가 되겠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석유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한 40년을 내다본 건데 지금으로 따지면 한 25년 남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한국의 그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예 중동 애들은 기술 가르쳐줘도 못해요. 게을러서 못한다. 네, 못한다 그러는데 지금 달라요. 사우디 사람들 출근도 안 한다.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소수의 엘리트들이 있잖아요. 1%가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그럼요. 사우디 특히 외국에서 공부하는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동을 우리가 언제든지 돈을 뺏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큰일 납니다. 방산도 사실 우리가 이제 수출하면서 그 기술 이전까지도 많이 또 해줘야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왜냐면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 브랜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그러면 안 사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하거든요. 5천만 원짜리 독일제 자동차와 중국제 자동차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평판 보고서에서 중국차가 더 좋다고 나와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이나 좀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떤 차를 사시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독일차 사요. 알면서도. 차만 놓고 보면. 예. 그래도 독일차지. 그게 국가 브랜드거든. 우리 억울하죠. 우리도 잘 만드는데 한국제, 일본제, 독일제가 있으면 독일제나 일본제를 사지 한국제는 항상 밀리거든요. 가성비가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술 이전을 해서라도 주겠다. 예전에 우리가 저가로 수출해가지고 국내에서 고가로 팔아가지고 그렇게 경제 발전한 것처럼 지금 기술 이전이 하나의 화두가 됐어요. 중동 국가들은 그래서 요즘 딱 화두가 한 가지입니다. 돈만 내지 않는다예요. 기술 이전 안 해주면 우리 안 한다. 이게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기술로 성장해온 나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긴장이 되는 지점이고 당연히 긴장을 해야만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은 제가 항상 요구하는 싶은 게 우리나라는 기술을 스파이짓 하는 사람들한테 형벌이 너무 약해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다 기술을 개발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다 팔아먹고 몇 년만 살면 나오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그거를 평생 종신형을 살게 하거나 그 돈에 한 1000배를 물어내게 하거나 그래서 아주 그 생각을 못하게 해도 그런 짓을 할 텐데 그런 게 이제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느슨해요. 새로운 정부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참 걱정이 되는 지점. 또 약간 그런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 중동에 만약에 AI 붐이 열리면 우리나라 반도체 입장에서 보면 HBM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가 또 많이 그쪽으로 수출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또 기회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겠죠. 너무 좀 미시적인. 아니요, 지금도 사실은 그래서 뭐
우리 업체들을 많이 부르고 러브콜을 하고 있거든요. 뭐 네이버도 그렇고. 예, 근데 궁극적으로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네들도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때 뭐 네옴시티 뭐 설계해서 그 그린 빌딩인가요? 뭐 하늘 때도 이제 네이버 기술을 좀 쓰겠다라고 했었고. 우리 반도체 업체에게도 수출기 또 열리는 걸 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석유 시장이 많이 죽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윤활유 시장. 윤활유를 그동안 차들이 있었기 때문에 윤활유를 넣어서 그 교체를 하니까. 근데 요즘 자동차들이 전부 다 윤활유를 안 쓰고 있잖아요. 전기차. 예, 그러니까 윤활유 생산하던 업체들은 지금 새로운 활유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아니면 중국? 우리나라도. 예, 우리나라도 석유 수입해가지고 하잖아요. 윤활유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활유를 자동차에 넣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뭐냐, 뭐 냉각제로 사용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로. 그렇죠. 예,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산업 변화, 화석 연료로 이끌어지던 세상에서 지금 바뀌면서 새로운 변화가 오고 있고요. 이거를 2000년 6월 달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현인이라고 하는 지금 작고하신 자키 야마니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야,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끝났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석유 시대도 석유가 있어도 끝난다. 2030년이면 석유를 팔고 싶어도 못 판다. 왜냐하면 산다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산업 전환하라고 그랬거든요. 2006년 6월 달에 그 얘기를 했어요. 산업 전환. 예. 엔진 오일에서 액침 냉각용 오일로. 예.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 기술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안 쓰니까. 근데 중동 국가들은 그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왜냐면 다른 게 있고 석유가 있었으면은 조금 그래도 덜할 텐데 석유밖에 없었잖아요. 석유하고 에너지. 그러니까 최대한 이 석유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놓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유가에 따라서 나라가 휘청휘청거리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도 재정 균형 유가보다 너무 낮거든요. 지금 뭐 배럴당 60달러 때문에 팔수록 손해. 재정 유가가 거의 막 90달러가 넘을 텐데 한 1배럴당 30달러씩 손해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하겠다라는 그 네온 프로젝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 축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우리가 사우디를 비롯해서 이제 국제유가 떨어질 때 저 중동 국가들 재정 상태 힘들어진다,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위기가 곧 기술 습득 속도일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또 당연히 긴장을 해야 되는 거고. 뭐 무한 경쟁이니까. 아니 세계은행의 통계를 보니까 1966년에 우리나라 통계를 보셨다고요? GDP 1인당 GDP가요. 133달러였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가 1985년인데 그때 2,480달러더라고요. 2023년에 33,000이에요. 쭉 와서 봤잖아요. 그냥 발전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무한정으로 계속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동안 계속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 열심히 하다 그러고 왔는데 이제 예전에는 사실은 70년대만 해도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세대가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을 우리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상대에 먹히지 않도록 해야죠. 저는 그래서 인공위성 기술 그거에 대해서 항상 반면교사로 삼고 있어요. UAE 얕보면 안 된다. 아랍 국가 얕보면 안 된다. 우리가 얕보는 나라들이 앞으로 우리보다 더 잘 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흔히 이렇게 유튜브에서 한창 잘 먹힌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옴시티 망했다. 네. 그런 거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네옴시티 망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발전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컸고요. 의지를 봐야 한다. 의지를 봐야 되죠. 의지를 보고 그 모함마드 빈 살만의 리더십도 봐야 되고요.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네옴시티도 처음에 계획한 거 뭐 너비, 높이, 길이 지금 뭐 되게 단축되고 막 이렇게 그게 하고 이제 있는데 왜 그랬냐면 처음에 그 원래 그 컨설턴트 회사가 이거를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잖아요. 컨설턴트 회사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하거든. 맥켄지가 돈 엄청나게 받아놓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겁니다. 현실성은 다 무시하고. 근데 이제 현실성이 드러나서 좁히고 하는 거고 결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동계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엑스포라든지 월드컵까지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발전을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또 정신 바짝 차려야죠. 긴장하면서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사우디에 모르겠습니다. 그만한 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 총 미국에 6천억 달러 투자 약속을 했는데 그중에 무기 수입만 거의 사우디 국방 예산의 2배 가까운 1,420억 달러를 약속을 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막 실현이 가능합니까? 그전에도 사실은 일기 때도 그랬다가 다 지키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어떤 허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하고도 국방 협력을 하고 궁극적으로 이제 무기만 사올 나라가 아닐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운영하고.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를 오바마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약간 얕본 말을 했습니다. 니네들 뭐 좋은 무기 사가서 운영도 못하고 갈 건데 뭐하러 갖고 가냐 하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했거든요. 사우디가 예전에 사우디가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진짜
그 국가의 운명을 걸고 나라를 바꾸는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한테 맡겼던 이들을 자국민으로 대체하고 있고요. 예, 대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산 엑스포도 사실은 이제 리야드에게 네. 빼앗겼고, 네. 그러니까 자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사우디 사람들이 돈이 너무 많아서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게으르고 일 잘 안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역시 우리의 또 아니람일 네. 수도 있을 테고.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기후 환경 우리보다 훨씬 더 안 좋긴 하지만, 예, 우리는 뭐 모든 게 좋아서 발전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데 시작한데 여기는 있는 시작인 거. 그리고 저는 이들의 그 과학 기술 쪽에서 이 몰입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여성들이 이 중동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성들이 이공계를 많이 합니다. 예,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이거 이제 앞자만 타서 스템이라고 그러거든요. 스템에 전공하는 여학생들의 비율이요. 거의 50%예요. 우리는 한 10%도 안 될 겁니다. 그 공대 여성이 많다. 네, 공대 여성이 많아요. 특히 이제 아랍 국가 치고는 사우디는 여성 참여율이 높잖아요. 네, 아니 모든 아랍 국가들이 예. 스템이 높아요. 네,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들 나라들이 발전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할 때 전 국민이 다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 소수 엘리트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바꿔갔잖아요. 그 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단순하게 무기 사는 걸 넘어서서 아예 군 체제를 변형시켜서 새로운 군 체제로 가려고 해요. 완전히 군 무기도 한국식. 그러니까 자주국방 우리는 북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자주국방이잖아요. 네네네. 우리는 지켜야 되니까. 네. 근데 이들이 이제 제주국방이라는 거를 자기네들 스스로 하는. 제가 그 아크 부대에서 근무했던 네네. 분한테 최근에 들었는데 우리 아크 부대가 가르치러 갔었잖아요. UAE에요. 네. 아부다비. 아부다비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가 우리 거보다 훨씬 좋았다. 최근에요? 한 지금 10년 전에. 그래요? 10년 전에도요? 10년 전에도. 우리가 쓰지도 않는 무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뭐 KK 가지고 K-팝 뭐 이런 걸 할 거 없어요. 그리고 한류도 우리가 분명히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류의 소비층이 10대, 20대, 30대 여성들의 주로 남자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전파해야 되지. 중동 지역에서도. 예, 그렇죠. 남자들보다는 특히 여성들이 더 소비층이 있고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거 그리고 그 층을 넓혀가는 거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왜 중동 국가들도 그렇고 뭐 동남아에서도 그렇고 케이팝이 이제 또 많이 따라한다고 하고 카피하려고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어떻게 우리가 차별점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요 앞으로 그동안 우리가 중동하면 아주 여전히 우리가 석유만 사오는 나라로 생각을 했는데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손흥민도 뺏기면 안 되고. 손흥민은 가도 괜찮죠. 그래서 또 이 중동 지역 국가들 또 경제가 또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도 계속해서 또 우리 박현도 교수님 통해서 또 이야기를 청해 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